자, 안녕하세요. 김영입니다. 우리 지역보건법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역보건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설, 기관 크게 3개.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이거 말고 또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보건의료원이라고 있어요. 자, 보건의료원은 원으로 끝나잖아요. 이거는 병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30병상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이걸 보건의료원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보건소 중에서 30병상 이상이야. 그럼 이걸 보건의료원이라고 하는 거고, 솔직히 가면 그냥 병원이에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은 여기 보건소 어디예요? 라고 하면 그 병원을 가리키면서 저게 보건소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결국 보건소 중에서 30병상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보건의료원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결국 평상시에는 보건소랑 똑같이 취급하시면 돼. 자, 그럼 보건소의 설치, 대통령령. 자, 무슨 뜻인지 몰라도 그냥 외워두세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 장소는 어디냐면 시군구별로 한 개서. 워낙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그런데 비해서 보건지소는 똑같아.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똑같습니다. 설치 장소는 읍면별로 한 개소야. 그 다음에 건강생활지원센터,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아, 이건 하나만 외우면 일석삼조네. 그래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설치 장소는 읍면동별로 한 개소. 외우셔야 돼. 되게 중요합니다. 자, 요게 있고요. 이제 그 말이 거기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위임을 확인하기 전에 요것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그 보건소, A라는 보건소가 있고 B라는 보건소가 있어요. 여기 안에 인력을 서로 교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교류할 수 있죠. A라는 보건소에서 B라는 보건소의 인력과 교류할 수 있어요. 이 교류를 누가 하냐면 당연히 시도지사가 하겠죠. 왜냐면 시군구 안에 보건소가 있을 거고 시군구청장들끼리 우리 서로 인력을 교류하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교류를 할 수 있어요. 인력을 교류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시도지사에게 그 인력에 대해서 조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언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조언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보건복지부 장관이 뭐를 근거로 조언을 하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력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력이 제대로 적절하게 있는지 인력 실태 조사를 합니다. 몇 년에 한 번씩 하냐면 2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고 나서 어떤 구에 더 인력이 많아 이럴 때는 이거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하고요. 그 조언에 따라 시도지사가 인력을 교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외에 또 하는 좀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게 보건소의 기능, 보건소에서 하는 일 엄청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기능, 보건소의 업무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오죠. 근데 이거를 외우기는 좀 그래. 근데 우리 원래 보건소 실습하셨잖아. 그럼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위임을 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0조 보건소의 설치. 자, 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 관리하기 위해서 이게 보건소의 목적이네. 설치 목적. 시군구에 그리고 밑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보건소를 설치한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동일한 시군구에 2개 이상의 보건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따로 지정해서 운영한다는 거지. 자, 시행령 8조입니다. 보건소의 설치 장소 보이시지요? 시군구별로 1개씩 설치한다. 자, 2번입니다.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거야. 그러면 시군구청장이 자기 돈 사비를 털어서 보건소를 설치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시군구청장이 시도지사한테 얘기를 하겠죠. 그럼 시도지사는 행안부 장관에게 얘기를 할 거야. 그럼 행안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하겠죠. 그 말이 동그라미 2번에 있을 겁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된다. 이게 거꾸로 되면 틀린 겁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행안부 장관과 협의해야 된다. 그러면 틀린 문장이 되는 거죠. 자, 11조 요게 중요하다 그랬죠? 보건소의 기능입니다. 자, 1번 얘는 처음 문장이기 때문에 자주 나와.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그리고 2번 정책의 기획, 조사, 연구, 평가. 그다음에 3번에 보시면 보건의료인,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관리 육성. 이거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일일이 읽어드리진 않을게요. 5번을 보시면 지역보건의료 서비스 이런 거 제공한답니다. 가번에 건강 증진, 구강 건강, 보건 교육.
그다음에 나번 감염병 예방. 당연히 코로나19에 걸리면 보건소에 신고하시는 것도 아실 겁니다. 요 문장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다번에 모성과 영유아.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 가시면 임신부 배려방도 있고 예방접종실 다 이것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치? 그 다음에 마번에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 그래서 정신보건센터가 보건소에 있는 것도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바번에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그래, 보건소에서 내과도 있잖아요. 이런 거, 그것 때문에 진료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가장 돈을 많이 투자해서 하는 게 요거예요.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해서 행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사업. 요거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요번에 들어간 게 A번이에요. 난임의 예방 및 관리. 요번에 들어간 겁니다. 좀 신경을 써주셔야 돼. 그리고 이것뿐이 아니라 시행령에 더 많아요. 그렇죠? 이거는 시행령 건 제가 안 읽어드릴게요. 하여튼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구나. 시행령 안에 그거 동그라미 2번 밑에 6번 있을 거예요. 요거 좀 봅시다. 5번도 볼까? 약사에 관한 사항, 마약, 향정성 의약품 관리. 약은 마약, 향정성 의약품만 관리합니다. 제발 일반 의약품 관리 안 합니다. 일반 의약품 관리 누가 하는데? 약사가 알아서 하겠지. 우리는 약사에 관한 사항과 약은 2가지에 대해서만 하고 있어요. 6번. 공중위생, 식품위생 하고 있습니다. 제발 환경위생 안 합니다. 그렇죠? 환경위생은 누가 해요? 꼭 구청에서 알아서 합니다. 구청의 위생과가 알아서 하는 거고요. 보건소에서는 공중위생, 식품위생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는 안 하는 거를 차라리 외우느니 그냥 하는 걸 보시는 게 제일 좋아. 하여튼 이거 시험 문제 좀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고, 12조 보건의료원입니다. 보건소 중에서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 병원의 요건 30병상 이상. 말씀드렸고, 보건지소입니다. 보건지소는 옆에 보이시죠? 대통령령 밑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되어 있고, 설치 장소, 읍면별로 1개소 얘기를 했습니다. 14조 건강생활지원센터. 여기도 보시면 얘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워진 거고요. 얘도 대통령령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보건소장 있습니다. 자,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가 있는 사람. 그럼 치과의사 되나요? 한의사 되나요? 안 되는 건 아시지? 의사만 됩니다. 다만 의사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가 어려워. 이럴 때는 보건식품, 의무, 약무, 간호, 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그래서 간호사 출신의 보건소장이신데도 한 2군데 있을 거예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2번, 3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고요. 보건지소장, 시험 문제 잘 안 나와서 일단 줄은 칠게요. 보건지소에는 지소장 1명을 2대, 지방의무직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을 보건지소장으로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 15조의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이렇게 보건소의 보건소장, 보건지소의 지소장만 있는 건 아니죠. 그 밑에 여러 가지 또 전문가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 얘기를 할 거예요. 전문 인력. 자, 전문 인력 말 그대로 공무원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뽑았어요. 뽑고 나면 이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교육에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기본 교육 훈련이 있고요. 또 하나 전문 교육 훈련이 있어요. 기본 교육 훈련은 이거는 새로 처음 들어온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전문 교육 훈련은 지금 현재 있는 분들에게 보수 교육 차원에서 해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 교육 훈련은 한 3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전문 교육 훈련은 1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 말도 나와 있을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거기 18조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 그래서 1번 보시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는 자, 기본 전문 인력에 대해서 기본 교육 훈련과 직무 분야별 전문 교육 훈련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시행령 19조 보세요. 기본 교육 훈련은 그 해당 직급의 공무원으로서 옆으로 쭉 가시면 신규로 임용되는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하되 3주 이상. 그런데 비해서 이번에 전문 교육 훈련은 자, 현재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직무 분야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재직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1주 이상 교육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시행령 20조, 이거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건데,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문 인력 배치 및 운영 실태를 2년마다 조사한다라고 표현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조사 결과 전문 인력의 적절한 배치,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 이거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16조 2, 이것도 새로 만들어진 건데, 방문 건강관리 전담 공무원. 결국, 방문 간호사를 하나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 인력을 방문 건강관리 전담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19조를 보시면 아까 우리 보건소든 보건지소든 서비스해 주는 거, 이걸 지역보건의료 서비스라고 하는데 그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누구한테 신청할까? 당연히 시군구청장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시군구청장이 우리 구의 예산으로 50명밖에 못 해줘. 근데 100명이나 신청을 했어. 그러면 이거는 우선순위 뭐를 50명을 뽑을까요? 뭐 신청한 우선순위? 그건 아니겠지. 대부분 자산조사를 합니다. 자산조사를 해서 이 중에서 조금이라도 없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뽑을 겁니다. 그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자, 일단 볼게요. 1번이에요. 19조의 1번. 지역보건의료 서비스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시군구청장에게 지역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야. 자, 그러면 20조 보세요. 시군구청장은 이렇게 서비스 제공 신청을 받으면 서비스 대상자와 부양 의무자의 소득 재산에 대해서 조사하는구나. 그럼 부양 의무자가 누군데? 일촌 직계 혈족이요. 그리고 일촌 직계 혈족이라면 딸 아들을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딸 아들이 결혼을 했어? 그러면 사위, 며느리까지도 역시 부양 의무자에 속합니다. 그분들의 소득 재산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요.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서 동그라미 2번입니다. 시군구청장은 이렇게 서비스 제공 신청을 받은 경우 조사하려 하거나 제출받으려고 하는 자료 정보에 대해서 서비스 대상자, 그리고 서비스 대상자 일촌 직계 혈족 그 배우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알리고 이거에 동의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 서류, 그러니까 이게 조사하는 거에 법적 근거, 이용 방법, 보유기간 및 파기 방법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다음에 자산조사를 한다는 거죠. 그치? 다음 21조입니다. 시군구청장은 이렇게 조사를 했을 때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해서 서비스 제공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이거를 전자문서로 또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비용의 보조, 이거는 그냥 이제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이게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든요. 자, 설치비와 부대비는 3분의 2, 운영비와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분의 1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지역보건법이 좀 내용이 많은데 제가 주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